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글송글입니다. 오늘도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에서 부동산 증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였잖아요. 오늘은 현금 증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주제죠? 네, 상속은 결국 그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하면서도 그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작업인데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상속소송의 핵심이었죠. 네. 지난 시간에는 그중 부동산 증여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별도로 현금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보통 증여하면은 부동산과 현금이잖아요. 네, 보통 뭐 알고 계신 대로 대부분의 이제 상속 재산이 부동산, 현금이고요. 네. 뭐 그 외로 이제 뭐 주식이나 회원권, 미술품 등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과 현금이죠. 네, 그러면은 이 현금 증여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죠? 네, 현금을 증여한다 하면 보통 어떻게 증여를 받을까요? 보통 통장으로 입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뽑아서 주겠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나요? 통화를 지급할 수 있는 건 계좌이체 아니면 아예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주는 거죠. 네. 이 중에서 계좌이체는 아예 기록에 남는 거니까 부모 통장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이체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네, 쉽죠, 그러면. 네, 다만 이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다른 원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을 대신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대금, 어떠한 유상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 돈을 받은 자녀가 그 원인 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그 증여가 아닌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좌이체라고 하면은 이제 증여를 입증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현금으로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죠? 네, 그 현금 증여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저희도 소송을 하면서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현금을 인출해서 이제 증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주고받은 사람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또 인정을 하지 않고요. 다만 제3자, 그 증여 사실을 확인한 제3자가 뭐 그 증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준다면 뭐 이런 게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계좌보다는 약한 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님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계좌 분석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느냐. 저희는 이거를 뭐 흔한 말로 노가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은 두세 개 정도의 주거래 은행 계좌로 주로 거래를 하죠. 네. 그런 주거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서 일단 상속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뽑아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별도로 뽑아냅니다. 네. 그러다 보면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예, 부모님이 그렇게 큰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 시기에 만약에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이 있었거나 또는 의심되는 자금 지원 명목이 있으면 법원에 그 증여 받았을 만한 상속인의 계좌 조회를 요청하고 그 계좌 조회가 허가되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 금원이, 즉 부모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되고 그 다른 그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료를 찾아내는 거죠. 네. 역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일일이 이렇게 계좌를 어떻게 뭐 확인하는 게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단계네요. 이 피상속인 계좌는 상속인들이 임의로 조회가 가능한데 이 형제들 간의 그 계좌, 뭐 상속인 간의 계좌는 서로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개인정보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 계좌, 형제 자매라 해도 그 계좌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없죠. 다만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무조건 그 형제 자매의 계좌를 오픈해 주는 건 아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상속인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이제 그것을 소명해서 이제 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인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상속인의 계좌에서 그 어느 정도 현금이 발견이 되었다면 당연히 흘러갔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속인의 계좌를 이제 조회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그 상속인이 약간 만약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모시고 살면서 이제 부모님의 계좌 관리를 다 했다. 그 경우에 부모님에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90세의 노모가 뭐 한 달에 1억을 썼다. 네. 이 1억이랑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수상하니까 상속인이 가져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이 부분을 소명을 해서 그 계좌를 이제 조회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그렇게 뭐 상속인의 계좌까지 조회하더라도 증여를 인증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당연합니다. 그 피상속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더라도 증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계좌 거래라는 것이 뭐 보통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수년간 거래가 있어서 일일이 그 증여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다른 가족들, 즉 그 상속인 뭐 아들이나 자녀가 아니라 그 아들의 배우자나 또는 그 자기 자녀를 동원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순환 구조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어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소송이 꼭 판결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조정, 합의라고 하죠. 조정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조정 금액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이러한 계좌 분석 내용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현금으로 인출을 해도 계좌 분석도 가능했고 계좌 거래는 아는 거고 그럼 또 수표로 뽑은 경우도 있잖아요. 수표 간의 거래. 그러면은 수표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뭔가 추적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현금 증여가 계좌 이체나 내지는 현금 인출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수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흔히들 그 수표로 거래하면 100%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상은 그 수표 추적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수표를 발행해서 수표로 거래를 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조회를 해서 그 수표 보관 여부, 또 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은 현재 수표를 어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회가 되면 그 수표 사본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 사본을 보고 그 이서한 내용, 이서라는 것은 내가 이 수표를 사용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해 줬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서를 대부분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수표 이서 내역을 확인하면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불분명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수표의 최종 지급지, 즉 수표를 최종 사용한 사람들이 어느 은행에 지급을 해서 현금으로 찾아갔는지 등을 조회해서 그 최종 지급지가 상대방, 즉 다른 상속인의 계좌가 나오면 다행이죠. 그 상속인한테 이제 간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게 상속인한테 간 게 아니라 제3자한테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그 제3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요구를 해서 당신이 이 수표를 어떻게 받게 됐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표로 발행되었다고 해서 뭐 100% 추적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하네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총동원할 수 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